혹시 운동을 할 때 아무 봉이나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봉은 다 똑같다 생각을 해서 이 봉이나 저 봉, 요 봉 다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돼요. 아니죠. 제가 먼저 찍어놓은 영상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제가 PP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학교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그냥 돈 주고 다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봉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을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 봉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봉을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좀 더 나은 봉이 어떤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가봅시다. 봉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봉이 다 다르단 말이지. 그거 참 신기한 일이군. 이 영상 끝날 때쯤이면 당신도 밥의 중전문가.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본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좀 더 기초적인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순서는 바벨봉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외에 있는 봉 제품들을 몇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바벨봉에 대한 기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봉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올림픽봉, 파워리프팅봉, 그리고 멀티봉.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올림픽용 봉은 역도 선수들이 사용을 하는 봉입니다. 클린 앤 저크나 스네치 동작 등을 하는 운동이죠. 올림픽 경기 보면 막 역도 들고 하는 거 있죠. 그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봉입니다. 다음으로는 파워리프팅 봉인데, 이 운동은 요즘 많이 핫한 운동이죠. 3대 운동,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할 때 사용되는 봉입니다. 이 운동 또한 국제 경기가 있고 그 국제 경기에서 사용되는 봉입니다. 그리고 멀티용 봉, 이 봉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봉이 이 봉에 속합니다. 보통 헬스장이나 크로스핏 센터에 많이들 사용하는 봉입니다. 그러면 이 봉 하나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용 봉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용 봉은 역도 운동에 사용되는 봉이죠. 보통 이런 올림픽용 봉은 역동적인 움직임이 많은 운동이죠. 클린 앤 저크나 스네치 같은 것들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죠, 움직임이. 그런 역동적인 운동에 사용되는 봉이라서 봉 자체의 탄성이 좋고 휘어짐도 좋은 편입니다. 가장 뛰어나다고 보면 됩니다. 국제올림픽에 사용되는 이 봉의 공식 규격 사이즈는 2.2m 길이에 봉 자체 무게는 20kg, 그리고 쉐프트라고 합니다. 이 지름은 28mm입니다. 이 봉 사이즈 같은 경우는 국제역도연맹협회에서 정해놓은 규격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올림픽용 봉은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쪽 슬리브에 4개나 5개 정도 있는 봉이면 최상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식 봉에는 센터널이 있습니다. 센터널의 기능은 스쿼트를 할 때 몸의 견착이 좀 더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하신다, 센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통 이런 올림픽용 봉의 널링은 그렇게 부드럽지도 않고 너무 날카롭지도 않은 중간 수준의 널링입니다. 마일드보다는 강하고 그것보다는 너무 스트롱하지도 않지만 그 사이 때 견고하게 잘 잡히면서도 부드럽게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파워리프팅용 봉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은 파워리프팅 운동에 사용되는 봉이죠. 즉 3대 운동에 적합한 봉입니다.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이게 3대 운동입니다. 요즘 많이 핫한 운동이죠. 이 파워리프팅 운동은 무거운 무게를 들고 내리는 상하 수직적으로만 움직이는 운동이죠. 그래서 운동 자체의 궤도가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고중량 무게를 들고 버텨야 하니까 봉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휘어짐이 없는 게 이 봉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워리프팅 봉의 공식 규격은 2.2m 길이에 20kg입니다. 45파운드. 그리고 봉의 두께, 쉐프트는 29mm입니다. 이 파워리프팅 운동은 역동적이지 않아서 슬리브에 많은 회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베어링보다 그것보다는 약한 부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워리프팅 봉의 공식 봉에는 센터널이 있습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쿼트 종목이 있으니까. 파워리프팅 운동은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게 목적인 운동이니까 무거운 무게를 들고 몸에 걸치거나 손으로 꽉 잡아야 되죠. 그래서 파워리프팅 봉의 널링은 다른 봉들의 일반 널링보다는 비교적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견착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봉의 널링은 묵직하게 날카로운 느낌이죠.
다음 봉을 볼까요? 다음 봉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봉입니다. 멀티봉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헬스장, 크로스핏 박스에서 사용되는 봉입니다. 홈짐이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봉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이 봉의 특징은 올림픽용 봉과 파워리프팅용 봉의 중간 정도, 그 사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봉은 이제 적당한 탄성과 휘어짐이 있습니다. 물론 막봉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탄성과 휘어짐은 올림픽 전용 봉보다는 못합니다. 멀티봉의 2.2m 봉을 보면 무게 20kg, 봉 샤프트의 두께가 올림픽용 봉과 파워리프팅 봉의 중간 사이즈인 28.5mm입니다. 28mm와 29mm의 딱 사이대죠. 미국의 멀티봉 경우에는 부싱을 사용하지만 한국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멀티봉은 부싱과 베어링을 둘 다 혼용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멀티봉은 한쪽 슬리브에 베어링이 1개 또는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싱이 추가될 수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고 복불복이에요. 이건 이제 아무래도 제작자 마음이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멀티봉의 센터 널링 또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센터 널링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멀티봉의 널링은 저 같은 일반 분들이 사용하는 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봉들이 부드러운 널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드리프트용 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드리프트용 봉의 특징은 좀 더 수월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봉입니다. 경기에 사용되진 않습니다. 3대 운동에 속하는 데드리프트 훈련용 봉은 휘어짐이 좋고 뛰어난 탄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겠죠. 이 데드리프트 봉의 사이즈는 길이는 2.3m입니다. 일반 2.2m 봉보다 좀 더 길죠. 그리고 무게는 20kg. 그리고 이 샤프트가 얇습니다. 27mm입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 얇아서 좀 더 꽉 질 수 있도록 잘 쥐어질 수 있도록 봉의 굵기가 좀 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봉의 슬리브에는 부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파워바랑 똑같죠. 이 데드리프트 봉에는 센터널이 없습니다. 센터널이 필요가 없죠.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사용되는 봉이니까. 그리고 이 데드리프트 봉의 널링은 파워바의 널링과 같이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앞서 본 4가지 봉들의 널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보이는 봉들은 로그사의 봉이기 때문에 널링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집에 있는 본인의 봉의 널링과 비교를 하지 마세요. 현타와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방금 본 로그사의 오하이오 데드리프트 전용 바의 널링입니다. 두 번째 봉은 로그사의 올림픽용 봉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멀티용 봉, 네 번째는 파워리프팅용 봉입니다. 데드리프트용 봉이나 파워리프팅용 봉의 널링을 보면 비슷합니다. 똑같이 볼케이노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알맹이가 굉장히 큽니다. 입자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올림픽용 봉의 널링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차이가 나죠? 입자라고 해야 되나? 저게 더 촘촘하죠. 그래서 견고하게 잡아주는 느낌을 주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동시에 줄 수 있겠죠. 확실히 가운데 있는 봉들이 더 촘촘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파져 있는 것도 보면 확실히 이제 멀티용 봉이 가장 얇게 파져 있죠.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에 있는 본인의 봉과 비교를 하지 마세요. 현타옵니다. 널링의 입자가 다른 것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널링의 폭이 가장 촘촘한 0.8mm고 가운데 있는 게 1.2, 제일 아래에 있는 게 1.5mm 정도로 파져 있는 봉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다르죠? 제일 밑에 있는 게 가장 넓죠? 보통 이렇게 제일 아래에 있는 1.5mm 짜리가 파워바의 널링 정도가 됩니다. 깊이가 아니라 폭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부싱과 베어링의 이 차이는 뭐냐라고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을 찍을 때 촬영한 영상인데 가져와 봤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슬리브의 회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봉은 부싱이 들어가 있는 파워봉이고 아래 봉은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올림픽용 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회전력에서 차이가 나죠. 베어링이 들어가면 회전이 더 잘 되고 부싱은 회전이 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어링이 들어간 제품이 무조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 회전율에 따라 운동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전이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파워리프팅 운동을 하는데 회전이 된다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역도성 운동을 하는데 회전이 너무 과하게 되거나 또 너무 안 되거나 하면 또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무조건 적당한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러면 종합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앞서 본 봉들이 있습니다. 이 봉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갈수록 이 샤프트의 봉의 굵기가 얇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 샤프트의 봉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로 갈수록 휘어짐이 좋고 또 아래로 갈수록 휘어짐이 적어지고
좀 더 이 봉 자체가 단단하고 강직하고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봉의 기본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자르고 다음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쉐키들아 잘 봤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가라. 그냥 가면 섭섭하다.